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재건축 완화 늦을 것 리모델링 72% 늘었다. 조합 설립 72개에서 124개 단지. 규제 완화된 재건축 예산 깨고 빠른 추진이 정답. 속도 빨라져 용적률 높은 단지 선택폭 좁아. SK 리모델링 사업 첫 진출. 쌍용과 인천 1982가구 첫 수주.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한쪽의 수요가 늘면 다른 쪽은 감소하는 대치재 관계다.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의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 규제 완화 공약 영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기약 없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다리기보다 리모델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곳은 총 124개 단지로 전년 동월 72개 단지보다 72% 증가했다. 올해 리모델링 협회에 등록한 단지만 20곳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에도 리모델링이 활발한 이유는 사업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 이하여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으로도 할 수 있는 데다 사업 가능 연한도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리모델링 부문 선도업체인 쌍용건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딘 만큼 리모델링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수주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면적을 늘리고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정도는 수직, 수평, 중축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하려면 재건축이 낫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의 가장 큰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는 주민들이 리모델링 파와 재건축 파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해 고급 브랜드 DH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올 들어 리모델링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대치 2단지는 92년 준공된 단지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준공 30년을 넘겨 재건축 윤환을 획득했다. 재건축 찬성파 주민들은 대치 2차의 용적률이 182%로 재건축을 시도해도 될 만큼 사업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할 때 선회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친 곳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새 정부가 들어 재건축을 바꾸는 게 나을지 문의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부쩍 많아졌다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재건축을 바꿀 경우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안전진단과 재건축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급이 해법이네. 광진 은평구 전세 깝뚝. 서울 전체는 공급 가뭄, 입주 늘어난 구의 증산동 일대, 집주인들 세입자 목구의 한숨. 서울 아파트 입주는 역대 최저, 2년 뒤엔 1만 가구로 아쿠아일로 4월 월세 거래량 첫 전세 추월. 급등한 전세값, 금리 인상 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전세 세입자와 달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마크 집주인들은 되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잇따라 전세값을 낮추면서 일부 주택형은 최고가 대비 5억 원까지 내린 물건이 나왔다.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공급뿐 아니라 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공급 가뭄에 시달리는 대다수 지역은 전세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 여파로 전세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처음으로 월세를 추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 최악의 공급 가뭄.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구의동 이편한 세상 광진 브랜드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전세는 최근 10억 원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최고가 15억 원 대비 5억 원 낮다. 같은 평형 전세 물건은 현재 12억에서 13억 선의 호가가 형성됐고 일부 매물은 11억 원까지 내려갔다.
문제는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의 역대 최저치라는 수준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22,092가구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규모다. 내년엔 전세 물량이 적다는 거구나.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치고.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규모다. 내년에는 23,975가구, 2024년에는 11,881가구로 추정된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문제지만 2년 뒤엔 서울 입주 물량이 역사상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전세 수급 상황이 악화할로라고 말했다. 고가 전세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 완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기조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올 25만 8,318건 가운데 월세가 50.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월세화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다. 4월 기준 서울 임대차 거래량은 77,372건으로 이중 월세는 39,862건으로 51.5%를 차지했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경제금융 주식 엇갈린 리오프닝주 실적 뛰는 카지노 엔터 담아라. 카지노 실적 회복 가속 강원랜드 올드로 14% 상승 강원랜드 가지고 있고요. 걸그룹 니주 본격 성장 엔터주는 JYP가 탑픽 JYP도 가지고 있고요. 중국 봉쇄 여파 화장품주 실적 타격 전망의 급락 JYP 원래 더 상승하고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하이브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 전면 해제된 후 한 달여간 지난 가운데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가 주가가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리오프닝에 대한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적 개선 여부가 주가 차별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카지노 없고 화장품 울고 강원랜드 14.5% 상승하고 파라다이스 9%, GKL은 14%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1.4% 하락한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성과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뚜렷하다. JYP가 7.3% 올랐지만 하이브는 37.39% 급락했다. 와, 천만다행이네요. JYP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박진현 CP가 수익 구조가 보니까 퍼도 낮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JYP를 선택을 했고 하이브는 지금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JYP를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항공여행주는 보합 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0.34%, 하나투어는 0.62% 상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75% 떨어졌다. 실적이 주가 흐름 갈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리오프닝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주의 역사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기대감보다는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투에 따르면 카지노주 중에서 실적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랜드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내년에는 60%의 급성장할 전망이다. 좋네. 매크로, 거시경제 이슈에서 자유로운 엔터주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랑 일본 현지화 그룹 니주의 성장이 본격화된다고 해서 최선호주로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머릿속에 빵은 지워라. 명품주에 눈 돌릴 때 왔다. 인플레 시대의 방어주로 떠올라. 미국 4월 사치품 소비 14% 뛰어 연봉 1.5억 넘는 고소득층 주도 루이비통 등 회복 탄력성 높아. 최근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릴레이 인상 여파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 최근 몇 년간 주식을 시장을 주도해온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도 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애플과 구글 두 개입니다. 명품 업체들은 물가가 올라도 수요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미국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명품 등 사치품 소비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8.4% 상승하는 등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명품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도 명품 소비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치품 소비는 전년 대비 47%, 보석류 등의 소비는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봉 12만 5천 달러,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이 명품 소비가 늘었다. 명품주는 변동성이 높은 증시에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BOA는 분석했다. 명품 소비는 미국 증시 암호화폐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다. 명품의 주요 구매층인 고소득자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BOA는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가 호황일수록 명품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S&P 지수와 명품 수요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다. 암호화폐와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저평가된 경기 방어주, 명품주들은 최근 뉴욕 증시의 부진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S&P 500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3%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버버리는 8% 넘게 올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도시 봉쇄로 명품 주가 하락한 선 시점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BOA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치품 수요를 파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정했다. 다음 종합면. 미국 인플레 정점 찍었나 일관한 논쟁 중. 그런 PC의 2달 연속 둔화, 페드 긴축 속도 조절 기대 커져 S&P 500, 나스닥 8주 만에 올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해결돼야 유가도 고공행진 신중론 여전, 시티 미국 증시 투자 의견 중립. 일가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페드의 긴축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이런 분석에 힘입어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2달 만에 주가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이라는 방언론도 만만치 않다.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정책 등 대외 환경이 단기간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인플레 한풀 꺾여 다우 9주 만에 상승. 지난 2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상승했다. 40년 만에 최대 폭이었던 3월 6.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그런 PCE 물가도 한풀 꺾였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표인 그런 PCE 물가는 4월에 전년 동월보다 4.9% 상승했다. 2월 5.3%와 3월 5.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2달 연속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초 이후 처음이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9주 만에 주가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다. 지난 한 주간 다우 지수는 6.2% 상승했다. 다우존스는 2주 전까지 1932년 이후 90년 만에 최전 기간인 8주 연속 떨어졌다. 주가 기준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6.5%와 6.8% 올랐다. 두 지수 역시 7주 연속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둔화된 물가 상승세는 페드의 매파, 정점론에 힘을 보탰다. 페드는 25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을 통해 6월과 7월에 50bp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C 물가가 꺾이면서 페드가 그 이후인 9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거나 일시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더 실렸다. 다만 신중론도 여전하다.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 외부에 있는 데다 페드의 가을 통화 정책이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는 물가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지려면 세 가지 요인이 충족돼야 한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정전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 미국의 노동시장 공급 개선이다. 5월 물가 지표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3월에 비해 4월에 떨어졌던 유가가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도 좀 12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50개 주 전역으로 갤런당 1갤런은 3.8리터입니다. 4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와. 1분기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을 끌어내린 인플레이션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시티그룹은 최근 블랙록에 이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이다. 다음. 미국 페드 빅스텝 이어 양적 긴축 시작했다. 연내 640조 회수. 만기 돌아오는 국채 MBS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 회수. 8월까지 매달 475억 불씩 9월에서 12월까지 월 950억 불 축소. EU, 영국, 캐나다도 과세. 양적 완화의 긴축으로 선회. 각국 기준금리도 도미노 인상. 물가 졌다 경기 위축도 우려. 미국 중앙은행이 이를 현지 시간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QT에 들어간다. 연말까지 최대 640조 원을 축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등 중앙은행도 2년간 매년 2,400조 원씩 자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한 중앙은행들이 2년 만에 대대적인 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유동성 축소까지 더해져 자칫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페드는 지난달 3일에서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달부터 9조 달러에 육박하는 현 자산을 축소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의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자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 국채와 MBS를 줄인다. 9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950억 달러의 보유 채권 규모도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최대 5,225억 달러 자산이 떨어진다. 니혼게이저 신문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컨설 자료에 인용해 페드와 유럽 중앙은행, ECB, 일본 은행, 영국 중앙은행 등 세계 4대 중앙은행도 앞으로 2년간 매년 2조 달러씩 자산을 줄일 것이라 보도했다. 물가 잡으려다 경기 침체 오나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다. 미국은 5월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에 0.75% 올리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네요. 요즘 감이 좋은 제임스 블러드가 그래도 0.5% 올리는 거에 같이 도장을 찍는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FT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영국, 뉴질랜드 등 55개국 중앙은행이 최소 60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다. 2000년 초반 이후 가장 많은 횟수다.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리 인상과 QT에 나서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상승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국가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1년 전보다 6.3% 상승했다. 가격 변동성의 큰 에너지 식품을 뺀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2달 연속 둔화했다. 근원 PCE는 페드가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다만 CPI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로 여전히 높아 물가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뉴욕게이저 신문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양적 긴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QT와 금리 인상이 함께 진행되면 금융시장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